혈액을 보충하고 혈액을 쌩쌩 돌려주는 이런 아주 강력한 성분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은 증상이 이제 개선됐다고 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면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은 뭐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자기가 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좀 등 쪽이랑 이런 근육 쪽이 많이 아프고 시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소를 권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더라도 이런 통증이나 이런 증상들이 훨씬 줄어들었다. 혹은 이런 증상의 발현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경우도 있으셨고, 또는 뭐 수족냉증이나 이런 이제 좀 혈관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손 발끝에 좀 혈색이 돈다거나 아니면은 손발에 좀 온기가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 또는 뭐 위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평소에 뭐 설사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도 영양요법을 권하니까 좀 변을 볼 때 편안하고 가스가 덜 차고,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이 좀 많이 개선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증상이 개선되었다 볼 수 있죠. 일단은 보통 이제 영양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한 짧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보통 뭐 그 영양제 한 통 분량이 보통 1개월에서 뭐 2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2개월 정도 드셨는데 효과가 없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제품으로 뭐 갈아타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6개월 정도는 꼭 한번 드셔보시고 이제 증상이 개선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권하고요. 6개월 먹었는데도 이게 사람마다 이제 특정 영양소가 잘 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드시고 증상이 안 개선됐다 하시면은 그때 이제 좀 다른 성분으로 드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이제 구매하려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상한 글자들과 숫자들 몇 그램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많이 들어있는 건지 적게 들어있는 건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하루에 1일 권장 복용량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놀라세요. 내가 비타민을 샀는데 비타민 이 기준치가 뭐 120%? 뭐 330%? 뭐 많은 거는 막 1400%?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은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비타민 C 권장량이 하루에 100mg이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C 100mg이면 우리가 이제 그 약국에서 사 먹는 비타민 음료수 요거 한 병이 500mg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병 이거 그냥 간식으로 먹으면 벌써 5배를 먹은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면,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그 비타민이 부족하면 무슨 병에 걸리는지 배우시잖아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뭐 각기병에 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뭐 C는 괴혈병 이런 걸 배우는데, 1일 권장량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 정도도 안 먹으면 뭐 이런 결핍으로 인한 병이 걸린다. 즉 이게 결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용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주변에 각기병 걸린 분은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자, 우리가 뭐 비타민 먹는 이유가 뭐 괴혈병 안 걸리려고 드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 먹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활력 있고 또 더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영양제를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제의 함량을 1일 권장량에 맞춰서 드시면은 내 몸에서 결핍은 없겠지만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영양제의 효과들은 사실상 나타나기 힘들다는 거죠. 저도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영양제를 찾으시면 항상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영양제를 찾으시나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뭐 병원에서 혈당이 높다고 해서 조금 요걸 조절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찾는다. 또는 요즘 잠을 자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피곤이 가시게 해주는 영양제를 찾는다. 어떤 분들은 뭐 술을 너무 자주 마셔서 간 수치가 높아서 간에 좋은 영양제를 찾는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양제를 알아보실 때 어떠한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목적은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못 먹어서 생기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복용하는 목표는요, 이제는 결핍에서 이제 몸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인체 내에서 불균형하고 비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정상으로 복구시키는 목적으로 이 영양제를 복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낮추기 위해, 또 당뇨 환자는
이 우리 인체 스스로가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신경이 만약에 예민한 환자는 이런 신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영양제를 통해서 특정 질병을 완화하고 불균형한 몸 상태를 정상화하는 것을 영양제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혈관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 혈관은 나이가 한 30세부터 조금씩 노화가 진행되어서 이 혈관 안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관이 굳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혈관 탄력성이라 하거든요. 혈관을 굳게 하고 혈전을 생성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요인들을 피하시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항상 건강을 지킬 때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8, 좋은 것을 먹는 것을 2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나쁜 것을 피해 주시는 게 훨씬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나쁜 기름이라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 혈액 속 칼슘, 혈액 속 과다한 당분 같은 것들이 혈관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울러 꾸준한 운동, 흡연, 음주 같은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오메가3나 식이섬유 같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칠삼을 요새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전칠삼은 이 중국 원난성 지방의 구릉지대에서 자라는 삼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심은 지 3에서 7년이 지나면 효과가 제일 잘 나타난다 해서 삼칠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중국의 고대 약초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본초 강목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 고려인삼은 기보충의 제일이고 전칠삼은 혈보충의 제일이다. 그 정도로 이 오래전부터 혈액이 부족한 환자나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환자분들한테 혈액을 보충하고 혈액을 쌩쌩 돌려주는 이런 아주 강력한 성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칠삼에서만 나오는 이 노토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이 혈전을 녹여서 없애는 TPA라는 물질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 연구들에 따르면요, 전칠삼을 복용하면 협심증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가슴 통증이나 심장 운동 기능 정상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를 꼽자면은 단연코 이제 뇌하고 심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심장은 이 오랫동안 이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관으로 인식돼 왔죠. 왜냐면은 심장은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운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테니스 공을 한번 잡아서 이거를 찌그러뜨릴 정도 힘을 줘보세요. 이제 보통 이 정도의 힘으로 매번 이 심장이 한 번씩 뛰면서 약 한 70ml 정도의 피를 온몸으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우리 몸 전체를 순환을 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반드시 필요한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들을 수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심장도 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노화하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심장 관련 질환은 그래서 이제 좀 생명과 직결되는 병들이 많아요.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 심장 발작 이런 질환들이 있죠. 그래서 약국에서 일하다 보면 심장에 좋은 영양제를 찾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혈압이 높은 고혈압 환자분들이시거나 또는 심장 박동이 빠르거나 또는 불규칙한 부정맥 환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